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동안이셔서 제가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는 묻지 않는 걸로. 자, 유경상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유경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제목으로는 기술, 혁신, 가치라고 써놨는데요.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또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 번째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뭐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여기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 있으신데, 사실은 제가 이 앞에 나와가지고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성취나 경험에 있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사실 한참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그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회사 이름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은 좀 잘하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 독특한 경험에서 제가 얻었던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오늘 오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회사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은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구글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뭐 전략이라든지 혹은 프로덕트 마케팅이라든지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서 고민을 했고요. 6개월 전에 SK 플래닛이라고 불리는 한국 회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회사에서 있다가 한국 회사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바뀌고 또 많은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그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전 회사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이 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하거나 알려진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아마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몇몇 로고는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메일도 있고요, 구글 검색 있고요, 뭐 구글 맵스, 유튜브 있고요,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죠.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구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저희 보시면은 2004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상장이 됐는데, 구글은 생긴 지 한 10년이 조금 넘은 신생 회사고요. 아직 상장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뭐 한 저기 보시면은 8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중간에 잠깐 떨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미국의 그 당시 경제 침체 때문에 좀 떨어진 그림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혹은 또 길다면 또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성장 여력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뒤에 어떤 이러한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뒤 배경에는 혁신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글의 혁신이라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조심스럽게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글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구글의 성공 비결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한 60만 개가 넘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구글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제가 그 옆에 보시면 다른 검색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제2의 구글.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제2의 구글이다, 이게 제2의 구글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2의 구글은 없죠. 왜냐하면 구글은 구글이고요. 그 제2의 구글 혹은 구글보다 요즘 더 뜨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트위터라든지 하는 회사는 페이스북이고 트위터지 사실 제2의 구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글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대로 모방하고 싶어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구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먹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당연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괜히 또 그 전에 다니던 회사 자랑하거나 그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즉 구글은 구글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때문에 구글의 방법이 먹혔을 뿐이지 그게 모든 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가능한 한 제가 구글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SK 플래닛이라는 새로운 한국 회사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적용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얻으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바꿔나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은 적용이 어려웠는지 특히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실 테니 적용이 가능했던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구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혁신, 구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혁신들이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뭐 여기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조직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 혹시 뭐 알아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이 만든 그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의 로고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구글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었죠. 그런데 구글이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고요. 삼성이나 LG, 모토로라, HTC와 같은 핸드폰을 만드는 기존에 원래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공급을 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기술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필요했습니다. 구글이 이 앱들을 직접 만들지 않았죠. 구글은 다양한 개발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그 환경 안에서 이 개발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글이 잘하는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예는 이해입니다. 이게 제가 구글에 있으면서 좀 한국 문화를 알려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했던 중에 하나인 건데요. 구글에서 마치 이렇게 자기의 홈페이지를 꾸미듯이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뭐 테마라든지 뭐 배경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한복 디자이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인 이영희 선생님의 한복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런 테마도 다 만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텐데 그래 우리는 기술 베이스의 회사고 우리는 엔지니어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잘하는 예술의 영역은 예술가들에게 맡겨놓자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여기 이영희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저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좀 옆에 같이 갔었는데 조금 이따 연사로 나오실 김중만 선생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묘한 인연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K 플래닛에서의 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린 겁니다. SK 플래닛 역시도 사실 기존 대기업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대기업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어떤 영역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SK 플래닛은 IT 업계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구글과 같은 회사를 상대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정말 회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다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할 수 있게 사실은 SK 플래닛처럼 국내에서 어떤 그 IT 전역에 걸친 서비스를 가진 회사로서는 그냥 IT 업계 전체가 잘 되는 것이 회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혹은 T 아카데미라고 해서 누구나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들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SK와 같은 대기업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런 중소기업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 밑받침이 되는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컨셉에서 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았고요. 구글의 20% 룰, 20%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아, 다행이군요. 네. 구글의 20%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구글에 다니는 직원들은 누구나 본인의 신간의 20%를 할애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20%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과 어느 정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구글에 굉장히 많은 신규 프로덕트, 서비스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저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서비스들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글 뉴스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저 20% 프로젝트, 개인이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 서비스가 된 거죠. 같은 거를 사실은 SK 플래닛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플래닛엑스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자기 맘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2달에 한 번씩 그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서 성공을 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님이나 경영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회사 구성원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은 정말 벤처기업처럼 그 팀에게 뭐 별도의 자금이라든지 별도의 서비스, 별도의 어떤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리소스나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회사로서 잘할 수 있는 거는 관리하고 분석하고 쪼고 그러는 건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앞부분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아이디어가 나와도 굉장히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의의 회의록이 전 직원에게 오픈이 되고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구글에 있는 가장 말단 직원이 구글에 있는 구글 대표의 오늘 스케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사실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열정을 가진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본따서 SK 플래닛은 또 2달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장님이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기존 대기업에서는 좀 있기 힘든 부분인데요. 신입사원들이 막 손들고 뭐 되게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 너무 더워서 그런데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되나요? 하는 그런 그 재미있는 그런 질문부터 회사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굉장히 진지한 주제까지 그 앞에서 사장님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되고 이게 또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은 사장님은 또 별도의 팀한테 시켜서 자 대답 좀 준비해봐. 그래서 대답을 준비하면 또 그게 그 사람한테 가고 이런 보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말로써 대답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솔직한 사장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하나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위계서열이 강하다고 하죠. 신입사원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열정에 차서 넘쳐서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못하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안 먹히거든요. 너가 뭘 알아? 너가 야 내가 여기서 지금 10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그거 안 돼. 네가 뭘 알아? 이게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데이터입니다. 그 이제 전 넷스케이프라는 그 회사의 CEO가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회의 때마다 저 얘기를 붙여놓고 했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자 우리 다 같이 데이터를 보자. 근데 데이터 없이 우리 서로 의견을 얘기할 거면 니네 다 조용히 해. 사장이니까 내 의견만 얘기할 거야. 니네 의견 얘기하지 마. 뭐 좀 비꼬아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데이터 없는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회사가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생기면 신입사원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사장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위계서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뭐 스펙이다 이제 저도 이렇게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스펙 경쟁이다 뭐다 해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나면은 한 1년쯤 지나면 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나갈지 나가서 뭐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못 들어가서 안달이더니 들어가고 나면 또 나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자기 회사 내에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과하고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화나 조직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회사도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결국 곧 회사이지 회사가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거를 채워주는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각자 조직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이렇게 막 연주도 들으시고 뭐 재밌는 그림도 나오고 그랬는데 좀 지루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에 사실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유튜브는 다 아시죠? 네, 유튜브도 이제 구글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 이렇게 같은 팀에 있던 한 친구 하나는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열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뭐 사실 젊은 친구가 보통 그러긴 힘든데 매일같이 그냥 CD, LP 그런 것들을 모으면서 클래식 음악에 꽂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자기가 혼자 주말 밤 하면서 열심히 프로젝트 계획서를 쓰더니 결국은 그 구글의 대표한테 발표를 하고 아 그래 그거 재밌는 프로젝트겠네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20% 프로젝트의 한 예인데요. 오늘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 주제가 기술과 융합, 창의 뭐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는데 기술이 어떤 식으로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를 함께 오케스트라를 이뤄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컨셉이고요. 그 컨셉 하에 그 탄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화 음악 와우장룡의 그 주제가를 작곡해서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을 찾아가서 오케스트라 곡을 하나 받아온 다음에 그걸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그 탄둔이라는 작곡가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노래와 이 악보를 올려드릴 테니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로 이 노래를 연주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100몇 명을 뽑아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로 전부 초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온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함께 오케스트라를 이뤄서 연주를 하는 것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 카네기홀에서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YouTube. This is Sandro. I'm very excited to bring the YouTube Symphony Orchestra to you. It's a symphony summer conference in Carnegie Hall, New York. And who's it about? It's about you. You can be part of it. But you've got to audition. Participating is easy. Nice number pad tap. Download the sheet music. Grab your instrument and progress your part. For yourself, right? Let's make that video easy. Join us in creating the world's first collaborative online orchestra. Hi, my name is Logan Clinton. I'm Jeff Shaw, violinist in the YouTube Symphony, coming to Carnegie Hall all the way from Korea. I'm into this whole using the internet as a tool to share music with other people making music and meeting musician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us, it's been somewhere between a kind of classical music scout cavalry with an element of speed dating thrown in. This intense symphony could be the way, could be your language to talk to. That's the future of the expression of music. 네,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네, 뭐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서 잘 진행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2회는 사실은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또 한번 개최가 되었고 지금 3회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음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동영상 찍어서 올리시면은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세계적으로 그 유명해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토크쇼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